Otaku Produce Directus Hot.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꺼다꺼이 디렉터스 컷 어느덧 161회 뒤집어도 161이네. 161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꾸로 해도 이효리. 거꾸로 해도 161. 이효리하고 좀 발음 비슷하네요. 161회까지 왔습니다. 우선 저번 주 방송은 잘 들으셨나요? 저희가 너무 찡얼거렸죠? 그렇네요. 깔 땐 까야죠. 네. 재밌게 봤는데 네. 그래도 아쉬워서 애정어린 조언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 방송의 이제 퀄리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좀 피드백을 듣고 싶습니다. 단단. 듣기 좋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또 간만에 돌아왔고 오늘 방송도 평소와 다름없이 여기 있는 분들 자기소개와 근황 토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귀에 이어폰 꽂고 있는 해백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문화를 사랑하는 남자 해백입니다. 문화를 사랑하는 문사남 해백님이십니다. 문사남. 네, 약간 문화상품권 같기도 해요. 문상. 안 사요. 네. 바꿔야 되나요? 문화를 사랑하는 남자. 옛날에 영화를 사랑하는 남자 내가 한번 써먹었었는데. 네, 영사남 이 감독. 영사인인데 네. 문사인. 우리 해백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요번에는 또 연극 쪽에 좀 구경을 하기 위해서 네, 기웃기웃거리셨군요. 네, 기웃거렸습니다. 그 서울 창작 공간 연극제 전에 한번 저희 방송 때 네. 했었죠. 네, 게스트로도 했었죠. 나오셨습니다. 네, 게스트로 나오셨었고. 위원장님도. 네. 그래서 그 작품을 제가 보러 갔다 왔습니다. 아우 잘하셨어요. 네, 작품 제목이 뭐죠? 특종 야. 2 보고 왔습니다. 특종 2. 야 원도 아니고 2. 네. 좋습니다. 원, 투. 그때 그 연출 자기 연출이 저희 게스트로도 잠깐 나왔었어요. 네. 양들의 침묵 방송 때 나왔었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 2인극에 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나 또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질문했었는데 작품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 2인극임에도 긴장감이 놓쳐지지가 않았고 또 그 이 연극제 공간 자체가 뭐 일반 공연 무대가 아니라 그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활용을 되게 잘했다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공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잘 아는데 이제 밖에서 보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드백을 이렇게 또 듣게 되네요. 네. 잘 보셨다니 다행입니다. 개인적으로 긴장할 일이 있어서 긴장하신 게 아닌지. 그것도 네. 네.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긴장할 일이 뭐였죠? 아니 그냥 던져본 겁니다. 감수를 해서. 예, 자, 감수하셔야죠. 예. 좋습니다. 감수광. 예. 아무튼 얘기 잘 들었고요. 네. 지금 잠깐 목소리 나왔습니다. 안 감독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유명한 감독이라서 안 감독님이 다람쥐. 사람들 주말에 다 들어왔어요. 네. 뭐 하고 지내셨나요? 최근에 그 요즘에 이제 나이가 좀 이게 있다 보니까 예, 나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쉽게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저희 누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자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나이가 많은 것과 자살은 무슨 관련이 왜냐면은 있죠? 어떤 거 없는데? 이제 기대 수명이 예. 100세가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환갑 60살만 돼도 환갑잔치를 하고 막 맞아요.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환갑잔치 정도는 가족 행사 정도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됐고 칠순도 요즘에는 많이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용히. 많이 그러는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가 돼서 우리 옛날에 만수무강이라고 해서 만수를 천수 누린다고 해서 100세 뭐 60세 이걸 기념했던 거였는데 이제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이슈되고 있는 게 스위스인가에서 안락사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락사 관련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삶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예전에 한번 우리 방송 초창기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연극제 있잖아요. 영국에서 하는 그 에딘버러 축제. 예. 거기서 한 번 이슈가 됐던 게 뮤지컬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했었는데 그게 자살 예방 연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셉 자체가 자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척했다가 깨어나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청소년 자살 예방하는 뮤지컬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이슈가 됐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런 거에 대한 대화를 좀 나눠봤을 때 더 진실한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는 친구 한 명이 저한테 그 공연을 한번 국내에서 제작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 제작하는 친구한테 얘기했던 게 너는 근데 자살을 생각해봤어? 그랬더니 안 해봤대요. 그래서 야,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자살 예방 뮤지컬을 만드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엎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좀 다각도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게다가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시간을 보냈더랬습니다. 다람쥐. 예. 아무래도 뭐 자살이라기보다는 네. 존엄사나 안락사 좀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불법이니까 그쵸, 사실 그쵸. 생각은 할 수 네.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얘기 나누는 게 좀 쉽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합법인 나라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신경을 쓸 때가 된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뭐 이래저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뭐 죽음을 선택한다.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둡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이걸 어둡게 얘기하면은 진짜 슬퍼져요. 당연하죠. 예. 아무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라고 얘기하면서 네. 저는 이 방송의 메인 호스트이자 숙주 이름 없는 감독 이 감독이고요. 한때 영상한. 저는 지금도 영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있고요. 네. 지금 짝사랑이긴 하지만 저는 근황 토크 중에 딴 거 할까 하다가 저희 해백님이 연극 얘기했으니까 저도 사실 그 두 가지네. 그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이제 특종 2가 그 소극장 해화당에서 공연이 돼요. 15일부터 19일까지 대학로에 소재하고 있는 해화당 소극장 해화당에서 공연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플레이티켓이라는 사이트에서 예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황으로 이거 얘기할 건 아니고요. 했는데 딴 건 아니고 붉은 낙엽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좋게 봐가지고 그 칭찬을 했었는데 이 공연이 이번에 앵콜로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기쁜 소식이고 얼마 전에 그 백상예술대상에서 이 작품으로 그 박완규 배우가 연기상을 탔어요. 그랬는데 그 공연이 이번에 8월 달에 다시 재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되게 미스터리한 구조도 그렇고 연극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마음에 드는 공연이기 때문에 심지어 특종 2라는 저희가 참여하는 공연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붉은 낙엽이라는 공연을 이제 곧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매는 이미 열린 것 같아요. 인터파크에서 많은 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생각합니다. 그 역할들에 출연했던 배우분이 출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정 배우, 네네네. 많은 배우들이 나오죠. 예, 예. 하여튼 되게 너무 좋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연극 같은 경우 이게 취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실패할 수도 있고 봤다가 자기가 재미가 없게 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어느 분한테 권해줘도 되게 좋은 연극적 경험이 될 것 같아서 특히 연극 많이 안 보셨던 분들한테 되게 좋은 첫 연극 경험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딴? 오늘 다룰 영화 제목이 뭐죠, 해백님? 범죄도시 2입니다. 좋습니다. 특종 2 아닙니다. 범죄도시 2입니다. 왜 자꾸 특종? 좋습니다. 특종이네요. 오늘 영화도 저희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앙팡팬님의 스토리를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곳에선 행복하기를. 똑똑 스토리 왔어요. 가리봉동 소탕작전 후 4년 뒤 금천서 강력반은 베트남으로 도주한 용의자를 인도받아오라는 미션을 받는다.
괴물 형사 마석도와 전일만 반장은 현지 용의작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그의 뒤에 무자비한 악행을 벌이는 강해상이 있음을 알게 된다. 마석도와 금천서 강력반은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역대급 범죄를 저지르는 강해상을 본격적으로 쫓기 시작하는데 네. 귀에 때려 박네요. 예, 역시 명품이에요. 네. 진짜 뭐 구찌, 샤넬 이런 게 네. 명품이 아니고 앙파파이님 목소리가 바로 목소리가. 명품입니다. 명불허전하네요. 예, 많이 허전하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줄 평을 각자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안 감독님 한 줄 평. 8 보세요. 저는 4 봅니다. 입니다. 네, 저는 뭔지 알아요. 네.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네. 이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네. 8940 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해백님 지금 계속 오 이러고 있네. 해백님 아, 한 줄 5 평. 보세요. 해백님. 저는 마블리 세계관의 끝판왕. 네. 좋습니다. 좀 쉽게 편하게 가네요. 네. 저번 방송에다 마블 거 다뤘다고. 슬슬 게을러져요. 많이 게을러졌어요. 분발해야겠어요. 뭐 우리나라 문화를 사랑하고 하는데 이름도 3글자에서 2글자로 줄이더니 게을러졌어요. 안 되겠어요. 혼나야겠어. 이름을 김수한무. 거북이와 예. 좋습니다. 저는 한 줄 평 하겠습니다. 전작의 장점이 뭔지를 아는 영리한 후속작입니다. 좋습니다. 대충 다 무슨 내용인지 좀 알 것 같고 우선 가장 난해하지만 저는 답이 뭔지 아는 안 감독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죠. 네, 이거 좀 몰랐어요. 근데 얘기 들어봤더니 8편까지 이미 계획을 하셨다고. 네. 근데 사실 저는 4 정도로 4편까지는 나오지 않겠냐. 기하했어요. 아시죠? 네. 소리 지르는. 예. 근데 제가 이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도 시리즈 영화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즈 영화가 제작되는 자체가 영화계에 주는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제가 좋아하는 영화지만 우레메가 거의 9편인가 10편까지 갔죠. 근데 명맥을 겨우겨우 유지한 건 사실인데 사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린이 영화나 특촬물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예전부터 좋아했던 게 제일 처음에 흡혈 형사 나도열. 사실 이게 시리즈로 나왔으면 했거든요. 근데 실패했죠. 두 번째 탐정 홍길동. 이것도 시리즈로 나왔으면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그런 너무 특별한 S급 영화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시리즈로 쭉 나왔으면 좋겠는데 최소 4편까지 나오지 않겠냐. 지금의 의지라면은. 그래서 뭐 본인들의 의지가 8편까지만 응원하지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4편까지는 가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4편 봅니다. 요까지입니다. 네. 뭐 저는 4편까지는 무조건 만들 것 같고 사실은 그러니까 왜 8편이라고 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시리즈가 뒤로 갈수록 그 약간 피로도나 실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8편까지 동일한 주인공이 가는데 어떤 수준이나 완성도를 유지하는 작품은 거의 없어서 예를 들면 좀 쉽게 가려면 그러니까 해리포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죠. 근데 쉽게 가려면 007처럼 아니면 그 뭐였었나? 하여튼 뭐 일단 주인공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면 모를까 한 주인공으로 8편까지 간다. 아마 이상적인 거는 가장 비슷한 예가 미션 임파서블인 것 같아요. 이번에 세븐. 네, 이제 톰 크루즈가 나오니까. 근데 톰 크루즈와 그 대단한 기획력들이 같이 붙어서 해도 7편까지 왔는데 과연 8편이라. 저도 4편 생각하고 왜냐면 리셀 오펀이라는 영화에서 이 영화에 좀 모티브를 많이 얻었다고 얘기를 또 들었고 리셀 오펀이 딱 4까지 나왔어요. 근데 리셀 오펀은 원래 3까지 나오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뭔가 좀 회고하는 의미나 네. 이런 거에서 다시 뭉쳐서 이연걸이 나왔었죠. 리셀 오펀 4가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상적인 거는 4편까지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뭐 하고 마동석 배우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맞아요. 그 뒤까지 아마 가시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그 또 다른 캐릭터를 등장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어나가고 후배를 하지 키울 않을까. 수도 있고 네. 투카수투처럼 김보성 네. 씨가 나왔죠. 아니면 급하게 매년 한 편씩. 근데 그 매년 한 편씩은 네. 그 농담이 아닐 수 있는 게 지금 이미 3 찍고 3 있고 찍고 있죠. 네. 이준혁이라는 배우가 악역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것도 아까 뭐 흡혈용사 나도열 이런 것도 원래 프랜차이즈를 기획해서 제작을 했는데 흥행이나 완성도 면에서 힘을 못 받아가지고 못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OTT 창구도 많고 지금 한국 영화 위상을 볼 땐 지금은 사실 프랜차이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4편까지는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저기 좀 전에 그 마블리 그거 최고작 얘기했던 해백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한 줄평 뭐였지? 한 줄평은 그 마블리 세계관의 끝판왕. 이게 더 이상 네. 못 가는 거야? 이게 끝이야? 넌 여기까지다. 지금까지 나온 그 마동석 배우의 어떤 특징이나 그런 요소들을 이번 영화에서 가장 잘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맞아요. 아 이게 마동석 배우가 가진 모든 매력.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터널스에서도 나오지 못했던 부분까지 여기서 다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한풀이? 들었는데, 네. 액션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그 특유의 매력들이 정말 너무 발산이 잘 된 것 같아요. 특히 액션은 그 이 청각적인 효과까지도 요번에 오히려 원편보다 더 극대화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손으로 때리는데 빵! AK-47으로 우와 총소리가 나. 그래서 그러니까 마동석 손에서 이 네이밍하는 거를 우리나라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티븐 시갈이 오도독 액션의 창시자라면은 이 마동석은 뚝딱 액션의 창시자. 그러니까 뚝딱 하면 사라져요. 네. 예. 너무 세. 무서워 죽었어. 아무튼 저도 무조건 그거에 대해 공감하고 확실한 게 이게 팀 고릴라라고 해서 이제 마동석이 제작이나 이런 거에 관여를 하고 그 처음부터 어떤 시나리오나 이런 거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네. 참여하면서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물 중에 가장 이상적이고 마동석의 매력과 잘하는 것들을 잘 뽑아낸 영화고 사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되게 영리하고 똑똑한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자기 맘대로 다룰 수 있는 영화다 보면 뭔가 자기가 돋보이게 하다가 영화가 망가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 영화에서 좀 더 마음에 들었던 게 점점 팀업 무비로 그러니까 마동석의 독보적인 게 아니고 팀원들 한 명 한 명한테 어떤 포지션이나 역할을 주면서 앞으로도 팀으로 계속 나가는 느낌이랄까. 특히 최기화라는 배우와 네. 버디무비 양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영리하게 잘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 혼자 모든 걸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서도 가장 좋은 건 다 빼먹는 네. 그런 되게 영리한 포지션을 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높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매력을 잘 아시는 것 같은 게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느껴지는 거는 저게 마동석이니까 가능해요. 네. 우리 분조장 간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동석 씨를 아시나요? 근데 그러니까 맞아. 저 정도면은 마동석은 되지. 이런 게 있고 근데 거기서 양념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깔짝깔짝깔짝 이렇게 나와주는 게 너무 저는 감칠나고 좋더라고요. 예. 하고 그 하여튼 되게 똑똑했던 점이 많은데 뭐 그 좀 이따 디테일한 건 이따가 얘기를 하고 그 딴 게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캐릭터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너무 강해지면 사실 그거는 영화에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히어로물 중에도 슈퍼맨 시리즈가 좀 재미가 덜한 게 너무 세니까 사실 슈퍼맨을 피지컬이나 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그거를 좀 완화시키려고 크립토나이트 같은 걸로 약점을 주거나 아니면 여자친구를 협박을 하거나 해가지고 일부러 약점을 주지만 그래도 슈퍼맨은 슈퍼맨이라 재미가 없어요. 그 저스티스 리그에서도 슈퍼맨 한 명한테 다 이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강한 캐릭터라서 재미가 없는데 신기한 건 마동석은 거의 슈퍼맨 동급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상대가 뭐 하얼빈의 장첸이 됐든 이번에 강혜상이 됐든 악역을 잘 구축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악역들도 벌벌 길 정도로 강한 캐릭터로 묘사가 됐는데 그럼에도 봐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건 저는 이 영화가 얻은 가장 큰 쾌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식으로 구축된 액션 영화가 딱 하나 제가 떠오르는 건 이퀄라이저라는 영화가 있어요. 덴젤 워싱턴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덴젤 워싱턴은 절대적인 강자라서 그래서 시간 딱 정해놓고 몇 분 몇 초 안에 상대를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존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존윅이나 다이아드는 그럼에도
무적 같지만서도 주인공이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영화처럼 강렬한 히어로적인 캐릭터를 보여주면서도 재미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높은 것들을 얻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칭찬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 또 교양 시간에 좀 갈게요. 근데 한국 영화라서 교양을 많이는 못합니다. 전설의 교양. 범죄도시 2입니다. 영화 제목이 인상적이에요. 더 라운드업입니다. 아마 그 영화 제목으로만 따지면 독립된 영화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감독도 바뀌고 재개발 나라기 시작을 한 거겠죠. 2022년작이고요. 106분입니다. 아, 좋아. 개봉일은 2022년 5월 18일. 지금 관객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네, 절찬 상영 중. 아마 코로나 시기에 개봉했던 영화 중엔 최고 흥행작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개봉 대기 중인 작품이 뭐 명량 후속작 한산도 있고 비상사태인가 뭐 그것도 있잖아요. 비상선언도 있는데 네. 뭐 흥행은 잘 모르겠었는데 이제 아바타 2도 있고 사실 올해는 아마 너무 급작스럽게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 범죄도시 2는 개인적으로 너무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극장 영화는 텐트폴 무비라는 게 있어요. 이제 텐트폴이라는 건 우리들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특히 그 다인 텐트 칠 때 보면 첫 번째로 기둥으로 잡는 커다란 그 목재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그 폴대라고 하죠. 이거를 얼마나 크고 높은 걸 세우느냐에 따라서 텐트의 크기 자체가 바뀌는데 이런 걸 빗대 가지고 이제 텐트폴 무비라고 영화 중에도 블랙버스터나 이런 영화처럼 큰 영화, 관객이 많이 드는 영화가 한 편이 개봉을 하면 그 영화를 본 관객들이 우선 극장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이제 영화관에 가는 거에 익숙해지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다음 주에 또 딴 영화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극장 영화계 전체 관객 수를 모수를 늘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블록버스터고 근데 이번에 범죄도시 2가 제대로 텐트폴 영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올해 뭐 스파이더맨 3 정도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렇고 이런 역할을 해줬지만 사실 대단한 역할을 해주지 못했고 또 외국 영화이기 때문에 외화가 낭비되니까 좀 속상했었는데 범죄도시 2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극장은 안전하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효과까지 주기 때문에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고마운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곧 6월달에 헤어질 결심이나 뭐 브로커 같은 뭐 예술 영화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봉 못하고 밀려뒀던 좋은 영화들이 아까 안 감독이 말한 비상선언도 그렇고 쭉 나올 텐데 이 친구들한테 탄력을 주는 엄청난 원동력이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칭찬해줘야 돼요. 마동석 씨 칭찬 많이 해줘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평점도 저번 주 기준으로는 9.0이 넘어 있습니다. 관객들이 아빠 일어나. 크레멘타인급인 거죠. 네. 관객들도 간만에 극장에서 뭔가 해소되는 영화가 그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영화가 아니고 웃고 떠들면서 편하게 보고 싶었던 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화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소를 시켜준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감독은 이상용 감독이에요. 상드래곤입니다. 예. 네? 뭐라고? 상드래곤. 예. 상도 영어로 해주죠. 그럼 예. 업드래곤 이렇게 하면 되죠. 좋습니다. 뽀빠이 이상용 아니고요. 네. 원래 범죄도시 1의 강윤성 감독의 그 원에서 조 감독을 했던 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입봉작인 것 같아요. 상업대중 영화는 그런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이분이 감독으로 들어오면서 전작이 그 전작 감독을 직접 만들었으면 어떤 매너리즘이나 어떤 동어 반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시선이나 이런 걸 좀 잃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감독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팬이 그 영화를 보고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해서 전작에 객관적인 시선을 부여하면서 전작을 패러디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잘 활용을 한 좋은 예인 것 같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어떤 시리즈물이나 이런 영화를 만들 때 좀 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주연은 누가 보더라도 이제 마석도 역의 마동석 그리고 또 전일만 역의 최기화 그리고
우리 구씨 음. 손석구 배우가 강혜상 역입니다. 손석구 배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손석구의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OTT 이제 드라마 뭐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 영화 할 거 없이 여기저기에서 9999 하고 다니고 있다. 이 손석구 유니버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당하고 나서 네. 저기 나의 해방일지로 가셔서 숨어 지내시다가 그렇구나.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이 그래가지고 없었구나. 술만 먹고 맨날 그랬다고. 너 납치된 거야. 몇 개 있습니다. 예. 명대사. 그리고 약간 팀워크 좀 더 배우 다른 분 좀 얘기하면 그 우선 가장 칭찬해야 될 건 박지환 씨예요. 네. 박지환 씨하고 이번에 허동원 배우도 전작에서도 나왔고 이번에 조금 더 비중이 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동갑내기로 알고 있고요. 80년생. 뭔가 특히 박지환 씨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뭐 독립영화부터 좀 예술영화 막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연극 공연도 많이 봤는데 지금 약간 그 누군가의 별의 순간을 맞았다. 나는 박지환 씨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이 영화에서 전반적인 코미디와 가장 제가 보기엔 근래 본 한국 영화사의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겨줄 명대사를 남겼다. 사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영화 보면 명대사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막 네. 일부러 그런 거 막 찍으려고 하고 내가 네 시다바리가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거 남기는 게 좀 촌스러워져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인데 이번 영화에서는 약간 옛날 스타일 영화 보는 느낌도 나고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이따 물어보겠지만 저는 빵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하는 명대사를 남겼기 때문에 뭐였죠? 박지환 씨한테는 이따 얘기를 할게요. 네. 그거 이따가 하여튼 그래서 박지환 씨 칭찬하고 싶고 허동원 씨도 점점 더 허동원 씨는 마동석 박지환 씨도 그렇고 허동원 씨도 그렇고 마동석은 자기가 출연한 딴 영화에 같이 출연했던 배우들 계속 데리고 다녀요. 맞아요. 그래서 허동원 씨가 그 악인전 아니면 성난황소였나에서 악당 역할로 메인 빌런으로 나왔었고 계속 박지환 씨도 성난황소였던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 여학생 이렇게 한 거 거기에서 계속 나왔었고 그래서 자기 배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영화를 찍는 것도 좀 인상적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고 또 이주원이라는 배우가 영사로 나오고 은문석 씨, 네. 좀 의외의 캐스팅이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또 약간 연변 뭐 그런 느낌 옛날에 그 신세계 그 연변 애들 3명 모아오는 그런 느낌 배우로 나왔고 아니면 황해. 예 맞습니다. MG 가족으로 네. 그렇게 우선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손석구 씨 좀 봤는데 키가 178 크네. 인스타그램 하고 있고요. 깍. 그리고 뺑반에 나왔었어요. 영화는 뺑반이랑 연애 빠진 로맨스 뭐 이런 영화에 나왔고 사실 지금 되게 핫하고 아직 어떤 필모의 정점을 보여준 배우가 아니라서 가능성이 더 많은 배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뺑반에서 이제 한준희 감독님과랑 만나서 DP에서도 같이 출연을 했고 드라마는 DP 멜로가 체질 60일 지존 생존자 지구 생존자 하여튼 지정 지정 생존자. 생존자 하고 나의 해방일지의 구씨로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핫한 배우로 주목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강혜상이었죠. 여기서는 뭐 오늘 또 교양은 이 정도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해보죠. 어떻게들 보셨나요? 명대사 먼저 한번 해주시죠. 안 감독님. 저는 명대사가 별로 없는데요, 영화. 내가 하얼빈의 장첸이야. 사실 이거는 야 나는 사실 야 저걸 한다고? 야 영화에서 저 대사를 친다고 나는 깜짝 놀랐어. 이거 약간 SNL이나 이런 데에서나 칠 법한 과감한 도전인데 그걸 박지환 씨가 너무 잘 표현을 했어. 그래서 전작을 본 한 6,700만 정도 되는 팬들한테는 대단한 팬 서비스이자 이 영화에서 되게 어떤 위트 요소에서 대단한 거를 한 방을 책임졌다 하고 야 나는 저거 야 이거를 과연 이 대사를 친다고? 진짜?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이런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패러디하는
근데 저는 먹혔고 이게 먹힌 건 강혜상이라는 그러니까 손석구와 맡은 강혜상 캐릭터 그 악인 캐릭터도 좀 그 빌드업이 잘 돼 있고 박지환 씨도 어떤 되게 자기 또 욕심에 되게 휩싸이는 캐릭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구축이 잘 돼 있어가지고 먹힌 한 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영화에 좀 좋게 봤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봤는지 다른 분들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게 일단은 막 영화 평가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서사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그 범주에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 이런저런 흠잡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방금 얘기했던 박지환 씨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스토리라인상 이런 게 뭐 아쉽네, 뭐 캐릭터가 아쉽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지금 이 영화가 너무 좋았던 이유가 그냥 사람들에게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것 같아요. 많이 생각을 안 해도 좋고 또 하나가 사실 여기서 보이는 마동석 씨의 캐릭터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공권력이 아닌가? 아무런 의도나 대가 없이 야 범죄자는 그냥 잡는 거야 이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할 수 없는 거를 그냥 뚝딱 액션으로 보여주는 게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그냥 와 누구를 후드러 패니까 기분이 좋네 이게 아니라 저걸 우리가 좀 바랬던 게 아닌가? 그거를 그냥 마치 우화처럼 맞아요. 이게 보여주니까 아 맞아. 예전에 그 얘기 했었거든요. 저기 신과 함께를 보면서 자꾸 막 사람들이 에이 심파 에이 막 이러는데 아니 왜 심파도 필요하지? 왜 언제까지 그런 퀴즈 푸는 영화만 보고 살 거야? 뭐 언제까지 명작만 보고 살 거야? 레드 노티스도 보는 거고 범죄 도시도 보는 거, 투도 보는 거고 이러는 거지. 근데 이런 영화에 보는 사람들을 낮잡아 보거나 왜냐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왜 수백만이 보겠어요? 분명히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너무 좋았던 게 그러한 고루한 잣대를 안 대는 게 난 너무 좋겠더라고. 그냥 이 영화는 그냥 100 몇 분을 시원하게 보고 그냥 나오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면에서 너무 전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사실 그러니까 네. 이 영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설정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판타지 영화나 아까 우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폴리스 스토리나 어떤 것들 그러니까 권성징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현실적인 기준이나 잣대 디테일을 들이대면 사실 이 영화는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사실 저러면 안 돼요. 법을 엄청 어겼잖아. 사실 베트남에서 저렇게 한 건 사실 베트남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그쵸. 요거는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마동석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힘이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는 거나 그런 게 마동석한테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시원하게 아까 스티븐 시갈도 얘기했지만 시원한 액션과 카타르시스 뭔가를 구축해줘. 그러기 위해 마동석이 마음껏 까도 될 만한 그리고 우리가 그 까는 모습을 볼 때 되게 짜릿함을 느낄 만한 강하고 되게 잔인한 악역을 잘 예쁘게 꾸며주길 바라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되게 악랄하고 비겁하고 되게 어떤 잔인하면서도 되게 기발한 어떤 되게 교활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그거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느낀 어떤 쾌감에 대한 영화를 우리의 니즈를 갖고 이 영화를 기대하고 보고 있는데 이 지점을 정확하게 공략을 하고 정확하게 해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이런 영화 만들기 되게 힘들거든요. 무의식 중에 에이 저게 말이 돼? 경찰이 저런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실의 방으로 이거 무조건 공공기관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경찰에 이거는 고소해야 될 거고 형사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런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죠. 그건 그렇죠. 마동석이 갖고 있는 캐릭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마동석은 뭘 해도 되는 거인 거예요. 심지어 베트남에 수출했는데 진실의 방을. 근데 그게 재밌어. 네. 재밌어요. 야 이게 대단한 힘이고. 형은 다 알아. 네? 뭐요? 형은 아는 수가 있어. 명대사네. 근데 이게 기획 단계 때부터 이게 마동석 배우님이 이제 한 10몇 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사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원래 마동석 배우님이 예전에 권투 선수 준비도 했었고 경찰 준비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항상 니즈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알게 되면서 했던 정보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장면들도 있지만 또 그게 아예 말이 안 되는 장면이 아닌 부분들도 있어서 그게 좀 접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이 격투신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한 부분들만 추려서 대부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실의 방으로는 그 형사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하니까
없진 않은. 있겠죠. 아니, 들은 얘기니까. 옛날 분한테 들었겠죠. 네. 이 친구 아니겠죠. 할아버지 때. 또 범죄자니까 너무 네. 인도주의로 되려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맞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스토리를 쓴 거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용인되는 게 있는 게 너무 실제 사건도 너무 잔인했었고. 네. 예. 실제 그 8편까지 기획을 한 게 실제 있었던 사건들 중에 큰 사건들을 몇 개를 나열을 하고 요걸로 시리즈를 구상을 했다 해서 네. 그 사건이 큰 것들이 8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가능성 기획 지금 분위기만 보면 8편까지 가는 것도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근데 마동석 배우가 이제 다른 쪽 영화를 찍느냐 뭐 다른 더 좋은 제안을 받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이 진짜 톰 크루즈가 돼서 미션 임파서블 찍듯이 요것만 매년 내보내겠다 아니면 뭐 1년 반마다 이것만 찍어서 나는 하겠다라고 마음만 잡으면 전 8편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요. 하고 이번 영화에서 제가 그 사실 되게 그 니즈도 그렇고 편하게 볼 수 있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만 생각하기엔 칭찬을 진짜 많이 해주고 싶은 게 사운드도 그렇고 액션이 사실 마동석 배우의 액션은 원펀치의 강함이었었는데 이번 영화 보면 유도 기술을 쓰거나 날라차기를 하거나 보면 그 어떤 액션의 다양한 어떤 구조를 주려고 감독이 허명행인가 무술 감독이 네,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액션 시퀀스들을 되게 잘 찍으려고 애쓴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버스 씬에서 액션도 봐도 도구를 다루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버스 액션은 최근에도 노바디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영화에서도 영화 너무 좋은 영화고 액션씬 연출 정말 잘했는데 그 영화를 제가 또 너무 좋게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야 이거 비교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영화들이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 비교해서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항상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안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영화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이상의 액션 연출씬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마동석의 캐릭터뿐만이 아니고 장면에 대해서도 되게 공들였다. 특히 발차기 할 때도 보면 약간 브루스리 킥처럼 옆으로 이렇게 날려차기를 하거나 그런 액션들이 사실 마동석이 기존에 했던 액션하고 좀 달라요. 유도 업어치기도 그렇고 되게 테크니션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되게 볼거리나 하나하나에 대해서 되게 공들여 찍었다라는 확실히 생각이 들고 이전에 좋았던 캐릭터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영화 어떤 세부적인 액션 영화나 마동석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보여주는 쪽으로 개발하려는 영화처럼 보여서 좋았고 또 그중 하나가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러니까 마동석이 그러니까 자기 좋은 거 다 좋은 거 다 자기가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액션만 하고 끝내도 되는데 마지막에 보면 마동석이 머리도 좋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박지환을 설득해가지고 그러니까 용인술도 쓰고 그리고 화전양면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적을 속여가지고 거기까지 오게 만들고 이것들을 빅픽처까지 가진 지능까지 갖고 있는 캐릭터로 묘사를 해버리니까 조금 욕심이 심했다라는 생각은 들지면서도 앞으로의 가능성도 훨씬 더 넓어지는 그러니까 스스로를 되게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장비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갈량까지도 겸비하려는 어떤 좀 욕심이 보이는데 그거마저도 나쁘지 않았다. 약간 반전이나 이런 걸로 보여가지고 오히려 대놓고 그러니까 더 마음에 들죠. 네. 그리고 그 아량 있잖아요. 내리고 싶은 벨루르라고 네. 이런 센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먼치킨을 원해도 무식한 사람 원하진 않아요. 영리한 맞아요. 사람 원하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냥 이거는 마동석을 위한 영화다 그냥. 맞아요. 네. 그 표현도 이게 너무 똑똑해서 네. 그걸 다 예상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뭔가 답답할 땐 직진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좀 잘 맞아떨어지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니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았을까. 귀여운 융통성이 네, 있는 네, 캐릭터로 그렇죠. 보이니까 그것들이 좀 더 캐릭터의 어떤 가능성을 많이 넓혀졌다고 생각을 하고 별명대로 가네요. 마블리네요. 네. 진짜 마동석의 모든 매력, 그러니까 위트 그리고 액션 뭐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보여준 것 같다라는 건데 딱 하나 멜로가 부족한 영화라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 이 영화에 대해 단점 얘기하는 분 중에도 여성이 너무 배제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나름 이해는 갑니다. 이런 강력 범죄나 이런 거에 어떤 요소를 그
의미가 없는데 억지로 넣어가지고 망치느니 네, 그냥 네.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가 잘하는 게 뭔지 아는 것만 우선 가자라고 해서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면 3편에서 4편에서는 뭐 여자 형사가 됐건 어떤 피해자가 됐건 뭐 어떤 식으로든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여지로 나는 내비뒀다고 좀 남겨뒀다고 네. 생각을 하고 이번 영화에서는 없어서 깔끔했다고 생각하는데 분명 누군가한테는 또 요거를 좀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현실 멜로 하고 계셔서 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1편 때 잠깐 나오셨잖아요. 1편에서 뭐가 나왔죠? 여자친구가 나오셨잖아요. 네. 어, 그 그랬나요? 화장실 네, 앞에 화장실에서 예정화 네. 씨. 다 싸우고 난 다음에 저는 잘 몰라요. 네. 화장실 계산서 네. 공항 아, 화장실이죠. 네. 네. 계산서 끊으시는 까메오인가요 그거는? 그쵸, 아니, 까메오죠. 까메오로. 근데 몰랐네. 그냥 됐죠? 뭐 이게 맞습니다. 됐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되게 심플해졌고. 예. 하여튼 그리고 얘기해봐야 될 건 하얼빈의 장첸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 전편은 우선은 등급도 다릅니다. 청불이었고 그쵸. 이번에 네, 15세급으로 15세. 낮췄어요. 전 낮춘 것도 잘했다고 음. 생각을 하고 사실 범죄도시 1은 저는 너무 잘 만들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한국 그 우선은 감독도 그때 거의 그러니까 강우상 감독 유명 감독이 아니었고 근데 거기 영화도 너무 재밌었고 그 배우들이 지금은 스타가 된 진성규나 또 김성규인가 같은 그 네. 배우 너무 좋은 배우들 새로운 페이스들인데 너무 강렬한 인상을 남겨줬고 심지어는 하얼빈의 장첸도 우리가 윤계상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사실 윤계상을 그렇게 연기파 배우나 윤계상이 대단한 악역을 할 거라고 그때까지는 기대를 안 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완벽하게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영화가 악역도 잘 만들었고 뭐 옆에 최규하나 허성태 이런 배우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되게 잘 갖춰진 어떤 액션 영화로 보였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엄청 컸을 거란 말이죠. 특히 이번 영화의 악역이. 네. 그래서 사실 손석구가 맡은 강해상에 대해서 어땠는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영화에서 필요한 절대적인 빌런이긴 한데 능력치가 너무 과대돼 있어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혼자 움직이는 뭐 늑대처럼 보여지는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너무 손쉽게 털리니까 그건 좀 밸런스적으로 아쉽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쉬움을 상쇄시킬 만큼 너무 시원하게 액션을 보여주니까 솔직히 마음속으로 그런 범죄자가 있으면 진짜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딱 딴 건 필요 없고 이거는 서사가 어쩌고 캐릭터가 아니 그래 저렇게 한번 시원하게 후드를 뺐으면 됐다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모든 거를 마동석 유니버스로 다 상쇄가 돼버려요. 그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냥 악당을 되게 강하게 연출해놓고 주인공한테 쩔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장면을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그 언더시즈에서 그 타미 존스가 악역이거든요. 되게 멋있게 막 나오는데 스티븐 시갈이랑 마지막에 만나요. 만나자마자 5초 만에인가 몇 대 맞고 기계에 머리 박고는 죽어요. 그러니까 되게 근데 그건 좀 공허하긴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걸 관객들도 바라고 있고 그 니즈를 채워주는 게 참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 봉고차 씬에서 납치 장면 보여주는데 네. 그걸 이미 봤기 때문에 제 마지막에 그런 응징을 당해도 그 범죄자한테 하나도 안 미안해요. 그렇죠. 이게 좀 내가 본 영화 한국 영화사에서는 좀 가장 잔혹하게 처리가 되는 것 같아. 아니 얼굴을 저 정도로면 맞아요. 죽었겠는데? 죽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안 보여주니까 더 상상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영화 너무 잔인한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오히려 15세에서 안 보여준 게 훨씬 좋았다는 네, 생각이 드는 맞아요. 게 사실은 범죄도시가 되게 잔인한 영화예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를 장점이 그거를 다 숨겨버리니까 상상은 되는데 예를 들면 그거죠. 그 마체티? 마셰티. 이 마셰티. 이거로 네. 칼을 맞아도 단 한 명도 안 잘려요. 아니 누구야? 최기아 씨 자기 목이 반쯤 잘렸다고. 깜짝 놀랐어. 근데 살아 있어? 이 정도인데 근데 그게 용납이 되는 거야. 뭐냐면은 사실은 이 영화가 전 게임 같은 영화라고 보는 게 제일 유명한 게임 있지 않습니까? GTA. 네. 이 영화 보면은 그게 생각이 나요. 또 하나가 그 게임이 굉장히 히트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인공들이 다 악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역을 이미 우리가 체험을 해보고 바라봤기 때문에 악역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어요. 사실 악역에 대해서 일만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형벌이 너무 약하다. 구형이 너무 약하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그런 범죄의 무게감보다 응징하는 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쌓여서 뭐 촉법소년 문제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빌런을 솔직히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하나도 안 미안해. 그리고 오히려 좀 더 야 저럼 죽었겠다 맞아요. 살아있네 그럼 더 때려야 되나 뭐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런 대리만족 있죠. 왜냐하면 사법제도나 이런 게 특히 그리고 좀 잘 만든다고 한 영화들이 특히 다크나이트 같은 것들이 이런 애들 처리하면서 막 고민하잖아. 법을 어기는 막 그러니까 그런 모습 짜증 나는 거야. 야 영화에서까지 그래야 되냐? 현실도 막 아우 막 엠번방 막 이런 애들 막 답답 죽겠는데. 그러니까 마동석의 명대사죠. 범죄자는 그냥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한마디에 속이 시원한 거야. 그래 맞아. 뭐 일단 잡어 이씨. 혼내.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좀 칭찬해주고 싶은 건 그 강해상이라는 악역 캐릭터를 구축을 생각보다 잘했어요. 사실 직접적인 묘사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잔인한 걸 막 보여준다고 그게 꼭 다 잔인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지능 플레이이기도 하고 저는 이 캐릭터를 가장 잘 구축한 건 장례식장에서 엘리베이터에 이제 고인이 되신 남문철 배우하고 같이 그 안에 그냥 들어갈 때는 사실 관객은 우리는 이미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뒷모습도 그렇고 그냥 얘가 여기로 들어왔는데 남문철 배우는 그 회장님은 그 공간에서는 얘가 누군지 모를 때 그 우리 정보와의 어떤 정보의 크기가 우리랑은 좀 대조적인 거에 대해서 그것을 그 장면 연출이 서스펜스라고 하죠. 근데 사실 어떤 대범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장면들이 이 캐릭터에 대해서 강한 어떤 모습을 연출하는데 힘을 좀 실어준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하지만 좀 아쉬운 건 그 은문석 배우랑 다른 배우가 나온 둘 배우가 묘사도 그렇고 엄청 강한 캐릭터라는 거에 묘사된 거에 비해 이들의 한 행위와 그리고 사실 본격적으로 해서 마동석한테 맞고 어떤 코미디 캐릭터로 되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씨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위압감이나 그게 특히 전작이랑 비교할 땐 얘들의 강렬함보다는 하고 납치하는 과정도 그래요. 용이 주도하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얘네들이 그렇게 대단한 데처럼 보이는 좀 설득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강해상이란 캐릭터는 구축이 좀 잘 돼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에요. 이 영화에서 한 장면 꼽으라고 한다면은 그 쌍둥이 그 둘이 그 은문석 씨랑 나왔을 때 은문석 씨 말고 옆에 있는 남자애가 강해상한테 넌 우리 믿어? 이 대사 장면이 그때 전 잠깐 소름 끼쳤어요. 왜냐면은 너무 날이 서 있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영화에서 최고의 빌런은 강해상인데 얘한테 아무렇지 않게 야 얘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넌 우리 믿어? 그러는데 잠깐 소름이 돋았어요. 와 되게 멋있다. 근데 물론 말한 대로 쓰임새가 운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렇고 그 상대가 경찰 형사 중에서도 막내랑 걔네들이랑 대립을 해서 싸우다 보니까 걔들의 강함이나 이런 거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에 그 아줌마 쫓아가는 역할로 소비되다 보니까 사실 얘가 이렇게 잔인하고 그런 애들이 생각이 너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줌마 쫓아간다는 게 그냥 도망을 가거나 더 용이 주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잔인함도 뭐 청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이들의 잔인함을 묘사하는 건 지하 그 주차장에서 그 덮치는 장면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씬 나는 저 장면에 더 공을 들였구나 막 내려가려고 하는데 다시 올라오니까 프루트인가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보내잖아요 에스컬레이터로 저 장면을 위해 쓰이는 배우들이었구나. 확실히 전작의 어떤 그 팀이 보여줬던 그런 거에 비해서 확실히 약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어쨌든 손석구 배우의 역할은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저는 진짜 요번에 좀 다시 보긴 했어요. 그 이전에 뺑반 때는 되게 조용한 검사 역할로 나왔었고 그다음에 멜로가 체질에서는 또 그 싸가지 없는 감독 싸가지 없으면서 좀 뭔가 대화도 잘 안 되는 되게 어벙벙한 사람으로 좀 나왔었는데 또 DP에서는 또 조금 악랄하긴 했지만 비굴한 소대장.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눈빛이나 그리고 그 특유의 말투도 잘 만들어낸 것 같고 크게 대사를 많이 하지 않아도 풍겨지는 그런 아우라도 있었고. 느낌이 있어요. 네. 하나도 안 닮았네. 뭐 그냥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너 납치된 거야.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게 지영이 누나가 나오셔가지고 아. 저의 어렸을 때 그 로망이었죠. 아 그래요? 굉장히 그 어디 나오셨었지 어렸을 때? 꼭지라는 거기서도 나왔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박지영 누나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예. 이번 영화에서도 되게 역할이나 이게 되게 그러니까 그거 솔직히 이게 닥터 스트레인지가 혼나야 되는 게 역할을 사실 그 박지영 배우가 맡은 역할이야말로 네. 장치적으로만 쓰여도 되는데 짧은 장면 안에서 입체적인 역할을 넣어주셨어요. 맞잖아요. 뭐 전화 통화하는 전화 신도 통화, 그렇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야망이나 그런 것도 뭐 회장의 아내인데 어떤 절대 꿀리지 않는 그냥 사실 희생자 역할로 끝나거나 그냥 일방적인 당당한 아주머니 역할이나 부잣집 그냥 어떤 귀부인으로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저는 별거 아닌데 디테일이 좋았던 게 박지환 배우가 딱 하나 형사님 잘 부탁드려요 하니까 좀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박지영 배우가 이렇게 한번 이상하게 쳐다보고 나중에 형사 아니죠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티 납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위트이기도 한데 그 아줌마의 강함이랑 박지현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허세와 이 사람의 야망이 보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잘 구축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박지환도 되게 입체적인 게 이 사람은 사실 되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캐릭터였는데 그 가방 어느 지하 주차장에서 가방을 탈취하는 씬이나 이 이유로 자기 욕망을 발현하면서 맞아요. 해방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 공개 수배가 되면서 하루빈의 장첸이야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박지현한테 다 몰아주는구나. 네. 그리고 야, 진짜. 저는 사실은 조금 욕심났던 게 그래서 박지영이라는 배우를 좋아하다 보니까 박지원 예. 한 번 더 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잠깐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혜상이랑 뭐 돈에 대해서 짰다라는 개념으로 왜냐면은 그 집에서 돈가방 갖고 나올 때 뭔가 좀 아쉬워요. 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박지환이라는 배우랑 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게 괜찮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거야 또 어쩔 수 없이 강혜상을 좀 고립된 존재로 남게 하기 위한 어떤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 약간 장치적으로 쓰인 배우들도 분명 있어요. 막내 형사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저 배우가 아니고 사실 어떤 그 역할적으로만 느껴진 새 차를 새 차 사가지고 가격하는 게 USB USB를 모으는 형사 그렇죠. 그리고 사실 허동환 배우도 장치적으로 쓰인 것도 사실이에요. 칼에 찌르는 형사 역할은 심지어 범죄도시 1에서도 이미 쓰였던 장치야. 근데 여기에선 그 3단봉 갖고 다니는 그 형사가 원에서는 칼이 찔렸었나 그랬었잖아요. 그 얼굴에 화상 입었었죠. 예, 걔가 그 다쳤었죠. 여자친구 있는. 그랬었는데 이번엔 그 역할을 이제 허동환 씨한테 몰라주고 해서 장치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그 어떤 팀업이랑 이 사람들이 가족적인 분위기 그리고 엔딩이 약간 그 에필로그처럼 끝나는 느낌으로 있잖아요. 이게 저는 그 장면이 좋은 게 그 영화를 좀 가볍게 풀어주기도 하는데 이 영화의 앞으로 나갈 때도 이 수사반장처럼 이 팀이 계속 간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원에서 나왔던 형사 한 명 있어요. 네, 아쉽죠. 그 배우 음주운전 홍기준 네. 그러니까 그 배우가 사실 원에서 되게 역할도 잘 맞고 비중도 그렇고 이 팀에서도 사실 피지컬 담당이 지금 마동석 한 명이 돼버렸잖아요. 옆에 홍기준이 있을 때는 피지컬적으로도 되게 서포트가 있었는데 그게 좀 빠져가지고 아쉬운 게 좀 많이 있지만 사람 인생 모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좀 근데 뭐 그 대단한 결핍으로 느껴지진 않았지만 이들의 팀업 무비로 앞으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느낌이 나고 그리고 점점 더 제가 보기에는 그 최기화 씨와 마동석 씨가 저는 케미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둘의 버디 무비로 점점 더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약간 예능으로 보면 이제 차승원 그 유해진 배우님의 그런 느낌이 영화에서 맞아요. 표현이 되게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둘 때문에 그 리세르폰의 멜 깁슨이랑 데니 글로버? 그러니까 약간 의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데니 글로버는 항상 몸살이는 반장이었고 그 밑에 막 진짜 무조건 몸으로 덤벼드는 게 멜 깁슨이었거든요. 둘의 이미지도 겹쳐요. 근데 말년되니까 둘 다 조심하고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게 홍보도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마동석의 범죄도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최규하 씨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멜 깁슨의 리서레폰 그러니까 데니 글로버도 보이는 것처럼 아예 한쪽을 몰아줘 버리니까 이거죠. 저 사람도 재밌네, 저 사람도 잘하네 이런 게 오히려 시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보면 이제 그 마동석 배우님이 지금까지 그 마동석 세계관이라고 불릴 만큼의 그 다양한 영화에서 그 힘을 쓰는 역할로도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성남황소에서는 뭐 박지현 배우님도 옆에 조력자로 나왔었고 거기서도 마동석 배우가 주연으로 가지만 분명히 영화가 생각보다 이게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받쳐주기도 했었고 그 매력이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서사적인 면에서도 초반 빌드업부터 해서 이게 좀 구축이 잘 되지 않았나 이번 영화가. 그리고 네. 사실 그 성당서도 그렇고 그런 영화 그 전에 나온 영화들도 마동석 배우가 제작이나 이런 거에 자기가 참여를 해서 그 감독들 옛날에 무명일 때 구상했던 감독들이랑 같이 만든 영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 영화들이 사실 계속 나올수록 같은 이미지가 반복되니까 사실 피로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마동석 배우는 계속 똑같은 영화만 찍는 그러니까 사실 제목 바꾸면 성난왕소랑 악인전이랑 참 구분이 안 가는 이런 게 와서 사실 사람들이 염려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다행인 거는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이번에는 그때 장점은 더 살리고 단점은 많이 축소하는 그 방법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분명 키는 본인이 지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배우들과의 어떤 케미스트리나 화학적인 효과를 많이 얹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영화 제목이 라운드업이 뭔가 보니까 영어로 반올림이란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 의미도 저는 좀 더 전작의 어떤 의미를 계승하면서도 이런 나가겠다라는 의미로 드리고 저는 진짜 탁월했다. 만약에 계속 원맨 쇼 지금도 원맨이긴 하지만 원펀치맨이죠. 원펀맨. 네. 근데 너무 혼자의 이미지로만 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똑똑했고 사실 이 방식은 미션 임파서블에서 계속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우선 미션 임파서블이 보면 가장 확실한 건 악역을 되게 유명한 명배우를 씁니다. 포지션을. 그래가지고 그 하베르 바르뎀도 했어. 크리스토퍼 발츠도 나왔었고 하여튼 연기 잘하는 사람 악역을 쓰고 옆에 있었던 조력자들을 미션 임파서블로 교체를 했어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초반에는 그 몇 배우들 같이 하다가 4편부터 멤버십 구성된 멤버로 지금 계속 또 이어서 가고는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혼자가 아니고 팀업 무비로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좋은 것들을 잘 계승을 하고 따온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장점만 얘기하고 있나요? 미안한데 너무 우리나라 영화라고 좀 너무 근데 좀 약간 아쉬웠던 전 개인적으로는 초반에 해백이 얘기합니다. 아시죠? 저는 몰라요. 아니 처음에 초반 시작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 몰입이 잘 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그 등장신 이후로 어떤 1편에서의 것들을 오마주를 자꾸 해서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막내 형사의 어떤 변화된 그런 말투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색해 보였었거든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물론 가리봉동 사건으로 배경은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변화를 겪어서 캐릭터들이 조금씩 변화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연기적인 부분이나 대사나 이런 게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안정화가 돼서 괜찮더라고요. 근데 초반에 좀 아쉬웠어서 3편에 나올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비슷한 식으로 가면은 이제 말 그대로 더 이어지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좀 있었고요. 네. 한계가 빠르게 다가오죠. 저는 제가 느낀 거는 비슷한 우선은 해백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초반에 뭐냐면 약간 조바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대사 템포나 유머가 딱 정확하게 붙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웃기는 사람 되게 좀 급하게 대사를 주고받고 던지고 있는 근데 빠른 템포로 가면서 그냥 그 템포로 이렇게 메꾸는 거지 뭔가 딱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안 드는 느낌이 조금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악역이 나오면서 저는 좀 안정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최기화 씨하고 그러니까 베트남 가기 전에 둘의 개그도 계속 뭔가를 넣는데 그게 막 유효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너무 가볍게도 느껴지고 그리고 그 뭐였냐 처음에 정신병 같은 거 있는 애가 탈출했다고 하는 애랑 걔 칼 막 하고 있을 때 걔랑 액션씬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그냥 전편의 어떤 장점이나 이걸 계승하려고는 하는데 흉내 내는 느낌? 이라고 해야 하나 더 뭔가 나은 걸 보여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저도 좀 공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사실 마블 시스템을
마블릿이잖아요. 네.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번에 감독이 바뀌었는데도 이 정도 수준이 나온다는 건 사실은 그 중심에 마동석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최소한 4편까지는 마동석 위주로 가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조건을 너무 잘 이용했으면 좋겠는 게 이 영화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좀 누리면서 그냥 좀 더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빈 마익이라고 불러야겠네. 아무튼 근데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제가 보기엔 3를 보면 확실한 가능성이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왜냐면 또 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 뭐 극한 직업이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극한 직업이 뜬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진지하고 코미디 영화 같은 거 잘 만들지도 않고 그러고 있었다가 어떤 니즈나 이런 극장에 부담 없이 가서 뭔가를 볼 수 있는 거를 제대로 좀 해소해줬는데 이게 간만에 또 코로나나 이런 걸로 쌓인 상태에서 간만에 해소해주는 뭔가 여러 가지 특수나 이런 정황들이 잘 맞아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맘 편하게 웃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뭘 해도 지나가는 개미만 봐도 웃을 준비가 돼 있는데 자꾸 진지한 영화만 보여주고 아니면 극장 가는 것도 부담되고 이러다가 간만에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필요 이상으로 더 즐겁게 본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좀 여러 가지가 잘 맞아떨어진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DDR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음악 감독이 두 분이세요. 김태성 씨랑 정상우 씨 두 분인데 이게 참 제가 이럴 때 참 답답한데 김태성 씨 워낙 유명한 음악 감독님이시니까 이분이 그냥 우리 저때 싱크 올 때 이미 이분 다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분은 그러니까 되게 초창기엔 예고편 음악 작곡가로 활동하셨고 지금도 2004년부터 시작하셨는데 강철비 2, 승리호, 살아있다 82년생 김지영, 사바, 극한직업, 1987 이렇게 했고 드라마는 멜로가 체질, 구경이, 유미의 세포들, 임금남녀, 스카이캐슬 등 다 하셨고 82년생 김지영으로 한국 영화 제작가 협회상 음악상 수상하셨고 사바로 청룡영화상 음악상 그다음에 1987로 한국 영화평론가 협회상 음악상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올해 OST 다 하셨어요. 근데 같이 했던 정상우라는 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협업인지 아니면 사제지간인지부터 해가지고 왜냐면 그럼 포지션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어느 포지션에 맡았는지까지도 이게 안 나타나다 버리니까 참 이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포털 사이트나 영화 관련 사이트가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는 게 김태성 씨에 대한 정보는 너무 풍부한데 정상으로라는 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의 음악이 되게 세련되고 여유 있게 느껴지는 게 게임 음악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GTA 게임을 준비하면서 로비에서 캐릭터를 고를 때 깔리는 음악, 카 체이싱을 하면서 듣는 음악, 싸울 때 나오는 음악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합이 되어 있는데 김태성이라는 음악 감독을 상상한다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과연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얼마나 어떤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앞으로 왜냐면은 시대가 흐르고 사실 우리나라 영화 시장이 아주 넓은 편은 아니에요. 스텝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라이징 스타 같은 음악가들에 대해서 미리 좀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좀 알고 싶은데 너무 정보가 이거는 구글링 포털 사이트 다 뒤졌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경력이 없는 거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음악 감독들이 갑자기 튀어나오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든 아니면 뭘 작업을 그러니까 아까 김태성 감독님도 예고편 음악 감독 했는데 사실 예고편 음악 감독 우리가 검색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걸 다 기록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KMDB라는 게 있긴 있는데 이게 IMDB처럼 밑에 트리비아가 붙어가지고 IMDB는 트리비아로 해가지고 이 영화에 관련된 부수적인 정보나 이런 우리나라 나무위키가 있긴 한데 하여튼 트리비아나 이런 식으로 어떤 부연 설명이나 이런 거 하는 놀이들이 좀 생기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의 좀 정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그거 있잖아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축구가 지금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그 뭐냐면은 그것만 체크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얘가 몇 번 왼발로 넣은 몇 번째 골부터 해가지고 데뷔 몇 번째 골부터 이거를 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몇 번째 골부터 해서 다 정리해 놓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해설자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아, 이건 손흥민이 몇 번째 발로는 몇 번째 골입니다. 보면서 이게 데이터가 쌓이는 게 그 역사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좀 보면서. 네. 사실 그런 니즈는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그러니까 해외는 IMDb 사이트가 워낙 잘 돼 있고. 사실 우리나라로 KMDB라고 해가지고 학원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한국 영화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신경을 써가지고 사실 지금은 KMDB보다는 다 네이버하고 나무위키 이런 데에는 사실 나무위키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또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도 되지 않을까 이제 신경 쓸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어서 해봅니다. 아까 음악 듣는데 스카이캐슬이 있네요. 위올라이트 이분이 네네네. 이분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좋습니다. 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영화에 대한 평이라는 게 이제 오늘 범죄도시에 좀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나라 영화라서 꼭 칭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칭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닥터 스트레인지랑 범죄도시를 하는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계속 까고 범죄도시는 진짜 망한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객관적이진 않구나 사람이라는 게라는 그리고 그게 저거 바로 같아요. 안으로 굽죠. 바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따라서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작비 수준이 다른데. 그리고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디즈니에서 범죄도시를 만들었다, 그럼 혹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에 한번 우리가 그 얘기했었는데 영화가 이제는 엔터테인먼트랑 아트가 나눠져야 되는 것처럼 만약 이 영화에서 막 이런 서사는 말이 안 돼. 저런 마동석 같은 캐릭터는 절대 등장할 수가 없어. 이게 안 어울린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게 잘 만드는 영화를 생각하고 마블도 신경을 안 쓰면서 보는 영화들도 분명히 있고 사실 근데 개연성 사실 신경 따진다는 건 불만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디즈니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번에 곰돌이 푸가 그 풀렸대요. 저작권이 소설만 영화 아니고. 그래서 곰돌이 푸와 피그렛이 연쇄 살인범으로 나오는 공포 영화가 이번에 개봉합니다. 외국에서. 그래서 자기들을 버리고 떠난 그 세바스찬인가 같은 그 남자애들이랑이 다시 그 크리스탈 호수 같은데 놀러 오는데 그 사람들을 막 죽이는 약간 13일의 금요일 같은 곰돌이 푸 영화가 나와가지고 주인공이 디즈니가 푸처럼 안 생겼습니다. 되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졸라 무섭습니다. 정준하가 얘기했죠. 곰은 사람을 찢어. 하여튼 그래서 그 영화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디즈니에서 만들면 그런 영화 나오려나. 그러니까 해봤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와리프처럼 좀 그렇게 하는 것도 재기발랄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재해석하는 재미가 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곰돌이 푸도 사실은 큰 기대는 안 되는데 저런 발상 자체가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작권 풀렸으니까 이상한 거 많이 찍어도 됩니다. 미키마우스도 그 옛날 초창기 미키마우스가 풀렸다면서요. 미키마우스 끝났어요. 미키마우스의 살인 사건으로. 미키마우스 때문에 저작권이 50년에서 70년으로 바뀐 거잖아요. 월트 디즈니. 20년이 늘었죠. 근데 끝났습니다. 네. 디즈니 미키마우스 막 그려도 돼요. 근데 그 미키만 되는 거죠? 잘 몰라요. 미키마우스가 이게 디벨롭이 많이 돼가지고 버전이 몇 개 있더라고요. 눈이 좀 눈도 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몰라요. 자, 알아가요. 그림 그리는 거 아니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범죄도시에 대해서 신나게 또 2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빨아줬네요. 근데 표현이 뭐 그래요. 더럽게. 한참 핥아줬. 근데 진짜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그리고 시사회를 봤는데 시사회 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봤는데 그 수천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사회 뭐 그렇게 많이 사람들 모인 것도 못 봤고 저는 그 시사회에 줄 서 있는 거나 이걸 볼 때 이 영화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확신이 있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시사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구나라는 확신이랑 자신감이 느껴져가지고 결과도 하여튼 흥행으로 이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오늘 방송은 뭐 이 정도로 우선 정리를 해볼까 하고 뭐 둘이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영화 보세요. 그래야지 최소한 4편 이상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도와주십시오. 근데 벌써 보지 않았을까요? 이 방송 나갔을 때 그런가요? 제 경솔했네요. 그리고 그 뭐 이제 한국 영화 위상이 높아지고 뭐 이러면서 아마 요구되는 부분들도 어떤 작품성이나 이런 거를 자꾸 잣대를 들이대고 볼 수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한데 좀
이런 영화들 그러니까 뭐 현실성하고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좀 이런 영화들이 많이 제작이 되고 또 사람들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화라는 게 장르나 이런 게 꼭 국한되고 막 감동이 꼭 있어야 되고 뭐 눈물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영화 보는 게 숙제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옛날에 그냥 영화 레저였는데 영화 보러 가는 게. 스트레인저, 진짜. 근데 막 우리는 막 너무 많아.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 뭘 보고 나면 꼭 보고 나서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잘 봤는데 뭐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은데 네. 이 영화는 딱 거기에 부합합니다. 이 영화의 장점이기도 하네요. 네. 뭔가 가볍게 고민 안 하면서 머리가 가벼워지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안 봤어? 아 그럼 영화 다 본 거야 이런 거 없잖아요. 뭐 저번 주에 쿠키 안 봤다고 뭐라고 네. 망신을 주면서 정확하게 조리돌림을 하면서 예, 자기가 네. 자기 발목을 지금 걸었습니다. 그들은 예.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요. 내가 장첸이야.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고 뭐 하고 싶은 난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고 뭐 네. 영화는 다양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한 장르만 계속 나오면 안 되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영화는 좀 신중하게 고르긴 할 건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이제 6월 개봉했으니까 헤어질 결심이랑 브로커 두 개는 웬만하면 한번 다뤄볼까 약간 문제작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칸에서 사랑받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가득 한 것 같고 그래서 두 영화 중에 한 편 골라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보고 싶으세요? 두 분은? 저는 헤어질 결심이요. 헤어지고 싶어요? 근데 그런긴 한데 있어야 헤어지죠. 결심. 그럴 수 있지요. 아무튼 욕도 잘해. 자, 해백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로커 가지고 이렇게 또 둘이 대립을 하는군요. 머리그댕 잡아야겠네요. 좋습니다. 어떤 분의 의견을 더 존중받아서 영화 골라질지. 자긴 빠지겠다. 내가 고를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결론은 영화 우리끼리 고를 머리끄댕이 잡고 야 이거 봅시다. 우선은 둘이 잡고 이기는 사람 걸로 제가 할게요. 요즘에 숱이 많이 빠져서 큰일 그럼 났네. 브로커 승. 저 머리 소중하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람쥐.